넉넉히 붓에 막 이렇게 춤추듯이 있죠. 그럼 지금 가운데만 했어요. 우리 바탕합시다 해가지고 다 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. 그래야 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. 그림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하느냐는 거지, 꼭 그러는 방법대로 하면 그림이 맨날 똑같아잖아. 몇 년 지나면 그림이 달라야지. 내가 그리고 지내면서 그림도 늘 테고 생각도 변화되고, 그림이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이 큰데 내가 풍경을 보고 맨날 똑같지 않잖아요. 추억이 생기면 그때 그 느낌대로 또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,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려면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그거 뭔가, 지금 여기 아까 물을 많이 칠했기 때문에 조금 말리면서 흐려질 거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물을 칠하면 그 안에서 또 변화가 일어날 테고, 이렇게 하면서 이 구름을 잡아가는 거예요. 겁나잖아요. 근데 겁나는 걸 해봐야 돼요. 우리가 그림이 잘 그리는 그림보다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로 가져가는 걸 좋아하는데, 그거는 하면 나와요.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은 정말 실천이라서 안 하고 말로만 하면 그냥 끝도 없으니까, 지금 해놓고 하늘 마음에 든다 하고 밑에 할 수도 있겠지만 멀리 있는 산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주면 요 끝에가 부드럽게 섞이거든요. 네, 그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. 지금 그림상으로는 앞에를 살리고 싶어요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조금 더 흐리게 할 거예요. 막 녹색, 뭐, 색 그린, 후커스 그린, 뭐, 막 엄청 많아요. 근데 예쁘게 이렇게 칠하는 것도 물론 좋죠. 근데 모든 게 정답은 없다고 한 것처럼, 근데 저는 이제 색깔이 너무 연연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. 이거 쓰실 때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비벼가면서, 이거는 면적이에요. 사는 면적. 사는 면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간중간에 단풍도 넣고 진한 것도 넣고 겁나는 색도 있는데 흐리게 하면 그게 섞여지면서 어우러지는 색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 쓰던 색깔도 좀 써보고, 제가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는 용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. 지금 겁나잖아 할 때.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도 하네. 그럼 나도 해볼까가 되는 거야. 해볼까. 이걸 보지 않으면 조금 더 덜 겁나죠. 그러니까 조금 더 겁나는 게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. 그리고 붓을 눌렀다가 세웠다가, 제가 그냥 있는 거를, 제가 이 붓이 막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쓰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고, 다른 붓을 써도 이런 방법을 하셔도 돼요. 지금 이 붓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가 권하는 붓들도 있는데, 지금 색깔이 은은하게 됐죠? 분명히 이거보다는 마르면서 흐려질 거예요. 근데 여기서 포인트. 지금 얘 덩어리가 똑같아요. 근데 제가 밑에 남겨놨는데 거기서 물을 칠하면 얘네들이 위로 타고 올라가면서 번짐이 이루어져요. 그러면 얘네들을 살렸을 때 여기가 쑥 들어가지는 효과,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. 보이지 않는데 그걸 해줌으로써 얘네들 건물을 살릴 수가 있고, 젖어 있을 때는 그 사이에다가 어떤 색을 써도 같이 어우러질 수가 있어요. 마르면 그 경계선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, 그럴 때는 조심스러운 거고,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멀리 있는 저기 있는 산이 있으니까 살짝 해주려면 중간 톤으로 조금 더 만들어주고, 얘네들 이렇게 올라가면서 번짐이 타고 올라가는 느낌을 이제 주면서 멀리 있는 효과도 같이 주는 거예요. 이럴 때 여기 이 부분인데 하필 딱 때마침 연기도 있어요. 그럼 요만큼을 남기고 조금 더 진한 거라면 색 변화도 좋고, 거기 앞에 좀 튀어나온 산의 효과도 주고. 다른 분들의 이제 그림에 보다 제 강점은 물맛이 많이 나거든요. 근데 이제 때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재미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. 지금 툭툭 찍었죠? 물감이 덩어리가 있어요. 그런 걸 가지고 중간중간에 나무의 덩어리 효과. 나무는 이제 차곡차곡 멀리서 보면 쌓여 있으니까 빈틈 조금씩 남긴 거는 뭐 남겨도 되는데, 너무 많으면 희끗희끗하고 조금은 남겨주셔도 됩니다.
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안 쓰는 색깔들 조금씩 썼을 때 그 기분 좋은 쾌감처럼 느껴보시라고. 우리가 주황도 잘 안 쓰잖아요. 근데 가을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쓸 수가 있어요. 저번에 감 수업한 것도 봄에 감을 하겠어요. 그거에 계절에 맞게끔 하면서 덩어리감 표현하고, 우리가 풍경을 하면서도 덩어리가 또 중요할 때가 있어서 그 일반 사물처럼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그림을 그릴 때 자신감 생기거든요. 자신감은 마음이 아니라 손끝에서 나와야 돼요. 그만큼 여러 가지를 해봤느냐. 우리 인물도 마찬가지잖아요. 갑자기 인물하면 어렵듯이 조금 평상시에 이것저것 하면서 훈련이 되면 뭘 해도 할 수 있어요. 그 그림을 그릴 때 가운데가 중심이 되고 바깥쪽이 풀어지게끔. 이럴 때는 막 분홍도 있는데 이럴 때도 써보기도 하고, 익은 색깔들이죠. 우리가 여기 보면 막 풀도 많고 그런데 그거를 꼭 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. 이런 것들을 이제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림을 똑같이 안 그려도 그 느낌이 나게끔. 막 건물 그릴 때 간판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굳이 다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포인트 잡아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, 표현하고 싶은 부분만. 지금 콕콕콕 찍었죠. 그게 강약 조절. 뒤에 하고 앞에 부분하고.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밝은 그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. 근데 저기를 꼭 경계해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저게 좀 시간이 지나면 채워질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이렇게 면적처럼 제가 지금 닦아내기 방법을 하는데, 산은 세워져 있죠. 넓은 땅하고 다르게 심어져 있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씩 세로 터치처럼 그런 거 표현하셔도 산에 효과를 줄 수 있어요. 가을이니까 이런 표현이 되겠죠. 여름이면 좀 더 푸릇푸릇할 테고, 이렇게 밝은 부분에다가도 이렇게 점점점 점과 선과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갔을 때 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,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그 풍경은 하나일지라도 조금 자기가 하고 싶은 느낌을 조금 더 도전해 보시면 돼요. 자, 건물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보이는 것보다 흐리게 하면서 밑에를 변화를 줬죠. 여기를 칠하면 막 번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마을은 옹기종기하게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은 거고, 여기하고 여기를 할 거예요, 밭을. 근데